안녕하십니까, 모장입니다. 자, 오늘은 전처리제 변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지금 7가지에 대해서 변수를 이야기할 건데요. 아마 제가 모르거나 제가 무시하는 추가적인 변수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는 한도 내에서 변수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변수는 전처리제의 성능이죠. 어느 회사 제품을 사용하느냐, 그리고 그 회사 전처리제를 지시사항에 맞게 정확하게 사용했느냐. 어떤 분들은 전처리제를 아낀다고 희석하면 안 되는 걸 희석해서 쓰거나, 혹은 희석을 1대1로 하라고 했는데 1대1.5나 1대2로 해가지고 용량을 늘리려고 하죠. 분명히 그러면 성능이 저하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 전처리제를 사용하는 양에서도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처리제 안에 그 성분에는 드라이하게 만드는 성분도 있고요, 세탁 결례도를 높이는 성분도 있고, 컬러를 선명하게 나올 수 있게 하는 성분도 있죠. 전처리제도 분명히 사용량을 잘못 사용하면 흰색 잉크나 컬러 잉크들이 옷 안으로 다 흡수돼 들어가서 컬러를 잃게 되거나 흰색 고유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다 흡수돼 들어가서. 그래서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처리제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떤 회사의 제품에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그걸 제대로 사용하느냐. 전처리제를 과대하게 많이 쓰면 퀄리티는 당연히 좋게 나와요. 좋게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근데 엄청 뻣뻣하고 엄청 끈적거리고 혹은 엄청 비싸지죠. 전처리제 정말 예민하죠. 자, 두 번째는 원단의 문제죠. DTG 전용 원단을 사용하느냐, 일반적인 원단을 사용하느냐. DTG 전용 원단은 잉크가 묻었을 때 쫙 흡수하는 능력이 강력한 제품일 거고, 이렇게 만졌을 때 터치감이나 아니면 두께감, 이런 소비자들이 좋아할 부분에 집중했겠죠. DTG 전용 원단과 티셔츠는 그런 불필요한 처리가 되어 있지 않아야 되고, 그게 전처리제에도 큰 영향이 있고, 원단에 전처리제가 뿌려져서 잉크가 닿았을 때 빠르게 수분이 흡수되고 흰색 잉크 성분은 딱 그 위에 건조돼서 딱 버텨줘야 되는 그 성능에서도 차이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세 번째, 인쇄 장비. 브라더 회사에서 협찬을 받거나 이런 건 없는데, 그냥 알아갈수록 앱슨보단 브라더가 더 용이하겠다, 그리고 마스터의 저 솔루션을 따라가려면 앱슨보단 브라더가 확실하게 따라갈 수 있겠다, 이런 부분 때문에 브라더를 강조하긴 하는데요. 브라더 GTX 프로, 앱슨 F3060 둘 다 최신 버전이에요. 이번엔 브라더가 또 나올 차례이긴 하죠. 앱슨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준의 속도를 내면서 만들 수 있는데, 이 속도 경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전처리제가 흰색 잉크가 뿌려지고 빠르게 흡수해서 흰색을 건조하게 만들고 그 위에 컬러 잉크가 바로 내려앉으면서 인쇄가 돼야 되는데, 이 흰색 잉크가 채 마르기도 흡수되기도 전에 젖어 있는 상태에서 컬러 잉크가 자꾸 올라가니까 퀄리티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젖은 상태로 빠르게 프린트를 해내면서 그게 올라가고, 전처리제가 브라더의 속도 위치에 맞춰져 있는 그 전처리제가 앱슨에 들어가니까 흡수되기 전에 컬러가 들어가면서 축축합니다. 아마 손으로 만져보면 흰색 잉크가 묻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인쇄가 다 망가질 거예요. 빠른 속도에 맞춘 레시피로 그 기능이 있는 약품을 더 추가해서 그걸 맞춰내야 되는데, 또 그렇게 맞춰내면 이게 또 뻣뻣해지고 끈적임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또 문제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아까 원단 얘기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기계 얘기도 그렇고, 이렇게 상황이 달라질 땐 마스터 같은 경우는 레시피를 조정합니다. 실리콘이 도포된 티셔츠에는 접착 성분을 더 강하게 넣으면서 컬러가 살아나게 또 레시피를 변경해서 테스트를 몇 번 해보고 제일 잘 나온 레시피를 골라서 그 티셔츠 원단에 그 전처리제를 직접 제조해서 만들어서 뿌려서 제품을 출시하고요. 그때 얼마 전에 봤어요. 왜 그렇게 하냐고 그랬더니, 환경이 이렇게 바뀌어지면 레시피를 또 변경해서 그거에 맞춰서 해주는 게 가장 좋다. 제가 결과를 2가지를 봤는데, 완성된 거랑 흰색에 찍는 거였는데 원단에 약간 그런 처리가 있었거든요. 뿌옇고 좀 색이 바랜 것 같았는데 레시피 변경 후에 선명한 색이 출력되는 걸 봤습니다. 앱슨이 굳이 속도를 그렇게 빠르게 올렸는데, 그렇게 올린 만큼 기존의 앱슨 장비가 출시되기 이전에 만든 전처리제들은
분명히 레시피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새롭게 출시돼야 됐단 말이에요. 근데 기존의 브라더나 아니면 앱슨 2000번대 제품의 속도에 맞춘 전처리제는 지금 3060에 안 돼요. 적용이 안 돼서 깨지거나 뿌얘지거나 흰색 위에 칼라를 얹었는데 그 칼라끼리 뭉쳐서 떡이 진다 수준의 그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전처리제가 정확하게 작동을 안 한 거죠. 게다가 앱슨이랑 브라더가 흰색 잉크가 차이가 또 있어요. 브라더는 좀 찐득한 개념의 화이트 잉크고 앱스는 묽고 맑은 개념의 좀 화이트 잉크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도 레시피 변경으로 잡아줘야 되는 변수였고요. 어떤 장비가 좋냐는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고 속도의 차이와 잉크의 차이는 분명히 있고 그에 따른 레시피 변경은 있어야 된다라고 마스터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네 번째,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전처리제 프로세스만 보더라도 웬만한 기계들이 한 번 뿌리느냐 왕복을 뿌리느냐 숫자 몇을 놓고 뿌리느냐가 다 정해져 있죠. 기계에 대한 기능으로. 마스터는 빠르게 여러 번 뿌리는 게 좋다고 굵은 티셔츠 위에 굵은 입자들로 이렇게 뭉쳐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 뿌리면 바로 흡수돼서 들어가면서 골고루 균일하게 뿌려줘야 된다. 전처리제를 어떻게 뿌리느냐, 핸드로 뿌리는 거는 연습을 정말 많이 하셔가지고 빠르게 골고루 뿌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꼭 중요하고요. 기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테스트 해보셔야 될 거예요. 나중에 저희 프리 트리트먼트가 공급이 되다 하더라도 뿌리는 방식에서도 또 퀄리티 차이를 낼 수 있으니까 가지고 계신 기계로 여러 데이터 값을 만들어서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 데이터 값을 찾아내야 합니다. 자, 그리고 히트 프레스 문제인데요. 다음으로 전처리제를 하기 전에 히트 프레스를 한번 누르고 그다음 전처리제를 하고 전처리제를 다시 한번 눌러서 말리는 과정을 하죠. 이 과정에서도 마스터가 하는 두 가지 방식과 밑에 어떤 걸 깔았냐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고요. 한 번은 누르게 되면 60초 누를 거냐 90초 누를 거냐 30초 누를 거냐 그 부분, 그리고 완전히 건조가 됐느냐 아니면 여전히 습기가 남아있느냐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할 거예요. 전처리제가 뿌려지면 이미 축축한 티셔츠는 흰색 잉크에 있는 수분을 빠르게 흡수를 못 시키잖아요. 그래서 엄청 건조하게 만들어 놔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인쇄 후에는 얼마나 강한 힘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누르느냐. 제가 알기로는 인쇄 전에는 강한 힘으로 눌러서 털들이 서 있지 않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는 그게 맞는 것 같고요. 인쇄하고 나서는 강한 힘으로 누르면 안 되는 거라고 알고 있고 그게 맞다고 봅니다. 건조를 시키려는 용도지 눌러서 짜부시키는 용도가 아니잖아요. 압력을 좀 최대한 줄이고 오랜 시간을 둬서 수분을 제거하는 건데 수분을 제거하는 용도라면 밑에 실리콘 패드가 있어서 수분을 머금게 하지 말고 밑으로 뽑아져 나가게 하는 그 수세미 같은 그런 걸 깔아가지고 또 해야 되는 기본적인 원리가 잡혀 있죠. 여기서 하나 더, 마스터가 락 시스템을 하게 되면 인쇄 후에 겉표면이 쿠킹이 돼가지고 겉표면이 쫙 마르게 될 거예요. 그 밑에 있는 흰색 잉크나 수분은 마르지 않더라도 겉에 있는 컬러 잉크나 화이트 부분은 쿠킹이라는 개념으로 10초 동안 오븐에 들어가서 락 시스템으로 쿠킹이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컬러가 바깥으로 안 나가겠죠. 락이 돼 있으니까 흰색 컬러가 안 올라오겠죠. 마스터는 이 다음에 실리콘 패드나 쿠킹 페이퍼를 대고 프레스를 누르면 플랫하고 샤이니하면서 광택 나는 그런 재질감을 가질 거고요. 마스터는 원단을 잘라가지고 위에 올려서 히트 프레스를 누르는 부분도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되게 내추럴한 터치감을 가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그 락킹이 돼 있기 때문에 컬러가 올라가서 데미지를 주는 일은 아마 없을 것이다. 락 시스템 그 기계를 마스터가 출시하면은 그런 부분도 꼭 해봐야 할 과정일 것 같더라고요. 말로만 했는데 정말 그럴 것 같다라는 그런 이해감이 나오죠. 여섯 번째로 소프트웨어 문제인데 저번에도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소프트웨어가 흰색 잉크를 컨트롤하고 잉크의 사용량을 컨트롤하면 퀄리티를 높이는 데 분명히 작용을 할 거고요. 그 과정이 자동으로 진행되게 프로세스가 된다 그러면 이 소프트웨어 때문에 퀄리티 차이는 날 겁니다. 마지막 7번째 이야기는 특별한 추가 공정 락 시스템인데요. 락 시스템은 설명드리자면 전처리제 뿌리는 것 같은 서랍식 장비에 쭉 빼서 프린트가 끝나면 그 위에 올려놓고 밀어넣고 10초 정도를 쿠킹을 합니다. 오븐에서. 그러고 나면 끄집어내면 겉표면에 완전 건조가 돼서
딱 유지되고 밑에는 이제 습기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한 상태에서 컨베이어 벨트 드라이 오븐에 집어넣거나 히트 프레스를 누르라, 이런 부분이고요. 이 공정을 통해서 나온 이 티셔츠들인데 예전보다 컬러감이 더 살아있고 더 스판성이 높아졌고 아마도 세탁해도 더 결례도가 뛰어날 것이다, 만들어보고 자기도 놀랄 정도로 성능이 개선됐다, 이런 부분입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은 이 티셔츠 만들 때 마스터가 많은 이야기를 해줬고요. 그 영상을 편집하면서 리뷰한 걸 꼭 보여드릴 거고요. 지금 디지털 프린팅을 하시는 분들에게 프린트 하면서 샘플 만들 때 흰색 뿌리고 그러면서 뒤에서 이제 컬러 잉크 뿌리잖아요. 컬러 잉크 뿌리기 직전에 손을 한번 대보시고 흰색 잉크가 말랐는지 젖어 있는지 확인하고요. 이제 다 나와서 프린트 돼서 나온 제품에서도 손을 대서 흰색 잉크가 묻어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흰색 잉크가 어쩔 수 없이 젖을 수밖에 없고 그런 전처리제를 사용한다 그러면 마지막에 얘기했던 락 시스템이 또 그걸 막아줘 가지고 커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 정도로 락 시스템이 좋은 작용을 할 거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이렇게 많은 변수들로 인해서 디지털 프린팅의 결과물들이 천차만별로 다양한 이유로 안 좋게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 저나 마스터도 신은 아니잖아요. 한 번에 그거를 개선해 드릴 수는 없어요. 해서 드리고 결과물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확인하고 이 공정이 의심된다, 이 공정 어떻게 했냐 확인해보고 그 공정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공정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공정에서의 수정이라든지 프레스 압력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을 다 체크를 해보면서 딱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 찾아내서 다시 프린트를 해보고 그게 해결이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확인해서 변수를 찾아내면 퀄리티 좋은 게 나올 거고 그 데이터 값이 사장님의 회사 프린트 값입니다. 단 여기서 원단이 계속 변경되는 업체들 있죠. 다른 업체가 원단을 제공해 줘가지고 인쇄만 하는 인쇄소 같은 역할을 하게 되면 다양한 변수에서 해결 못하는 변수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마스터처럼 레시피를 막 조절하면서 전처리를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면 가능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많이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변수에 대해서 확인했고요. 다음 영상은 락킹 시스템 할 때 찍었던 영상을 들어가세요, 이사님들.